그리고 아직 상반기 채용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온 기업 중에 LG 이노텍 채용 소식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LG 이노텍의 이노스텝 인턴십 전형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그 소식을 들고 여러분 앞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 기업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LG 이노텍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볼까요? 예, 일단은 LG그룹이 현재 전기차 관련된 사업에 많이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작년부터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를 필두로 말이죠. 이러한 LG전자의 전기차 관련된 사업에는 전장 부품 사업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부품 계열의 회사 LG 이노텍입니다. 이노텍이라는 단어는 이노베이션과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첨단 기술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이런 걸 추구하겠다라는 회사의 사명부터 명확하게 사업의 성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 금성글로벌 그리고 76년도 금성정미를 시작으로 해서 전자부품을 최초로 전자부품 전문 업체로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1971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TV용 튜너, 83년도에는 VCR 헤드드럼, 전체적으로 TV와 가전제품에 들어갈 다양한 부품에 대한 사업들을 이어왔었고요. 1990년부터는 소형 정밀 모터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과 미국의 판매 법인이 들어가면서 글로벌 사업자들을 고객사로 두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지금의 이 회사의 사명인 이노텍은 2000년에 변경을 해서 2004년도에 LIG 그룹의 LIG 지금의 넥스원이겠죠. 그쪽으로 뭐 방산산업도 같이 했었던 과거 이력의 사업을 보내고 남아있는 회사의 사세로서 현재까지 전장 부품 사업 중심 그리고 전자 부품을 다양한 형태, 뭐 모바일이라든지 다양한 부문들에 쓰임 받고 제품들이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400만 원이고요. 신입사원만 놓고 봤을 땐 4천만 원대 초반, 4,390만 원 초반은 아니네요. 중반 정도의 연봉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 지수 4년 연속 최우수 기업, 2019년도 기준에 국내 100대 기업 중 12위로 R&D 투자를 한 기업, 앞으로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 발전되는 기업 LG 이노텍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부품 사업계에서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대기업이고 또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열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 지원을 하기 위해선 회사의 미션이라든지 핵심 가치, 원하는 인재사항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방금 앞서 열린 분위기, 보수적이지 않은 이런 느낌, 이러한 것들은 회사의 동반 성장 지수 그리고 회사의 다양한 R&D에 대한 투자. 회사가 R&D 투자를 하면 R&D 인력들에겐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나는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또 호봉제 문화 같은 것도 현재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연봉을 호봉으로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적극적으로 연봉 성과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회사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회사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의 회사의 핵심 가치와 비전이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과 함께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결국 글로벌 넘버원 소재 부품 기업이다. 회사의 비전, 사명에서부터 명확하게 사업의 성격인 소재 부품 사업을 탁월한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 결국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의 표준, 제품력의 어떤 경쟁력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고객 가치, 새로운 시도, 집요한 실행이 함께 뒷받침될 때 이러한 회사의 비전이 완성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LG 이노텍만의 인재상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결국 LG 그룹이 추구하고자 하는 LG 웨이를 실행해서 집념과 실행력을 겸비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팀워크를 이루며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고객을 최우선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꾸준한 실력을 배양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우리가 맡은 직무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시작점에서 이번 이노스텝 인턴십 전형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회사 대비 이 회사는 회사의 핵심 가치라든지 인재상 등을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후에 AI 면접, 영상 면접, 그리고 면접 전형 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폭들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뭐 소통을 잘해요, 협업을 잘해요가 아니라 적혀진 이러한 힌트들을 잘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자소서 할 때 LG웨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전과 인재상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들은 좀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소재 부품 사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의 형태들이 4가지 사업부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선 카메라 모듈 등을 만드는 광학 솔루션, 그리고 포토 마스크라고 해서 반도체 미세회로 형상화를 하는 반도체 기판 등을 생산하는 기판 소재, 차량용 통신,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를 만드는 전장 부품, 그리고 LED 사업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사업부가 현재 존재를 합니다. 글로벌 사업 파트너인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가 점점 기능이 좀 고성능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사양 아이폰에만 들어가는 3D 카메라가 네. 내년 그리고 올해 말부터 올해 한 하순부터 출시되는 아이폰의 주요 제품들 모두에 다 3D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LG 이노텍의 글로벌 기술력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명 폰카에 해당되는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눈의 기능을 하는 네. 그런 제품 부품군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채우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를 콩알 하나가 들어갈 만한 작은 어떤 공간 내에서 어느 정도 새롭게 부품이 설계가 되었고요. 그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카메라가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카메라 모듈 역할을 하는 것. 이 사업이 핵심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에 미세회로를 새겨주는 TV나 모니터의 화질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 포토 마스크를 필두로 고품질 디스플레이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도 특정 사업부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 사업부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사업들이 뭐 너나 할 거 없이 경쟁력 있게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히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의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인재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첫 회사가 중요하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첫 번째 직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전자전기기기적인 요소들, 하드웨어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공학도 분들이라면 한 번쯤 첫 직장으로서 도전해본 직한 좋은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들을 독점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LG 이노텍에도 분명히 경쟁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또 함께 늘 언급되는 삼성 쪽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경쟁사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은 삼성전기가 있고요. 일진 머터리얼즈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혹시 LG 이노텍을 지원을 하거나 추후에 면접 전형 등에 갔을 때 경쟁사를 묻는 질문도 등장할 수 있고요. 타사 대비 경쟁력이 어떤 점일까를 묻는 질문들도 해당이 될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일진 머터리얼즈나 삼성전기에 들어가신다면 당연히 LG 이노텍의 특정 사업부와의 비교 불가피할 겁니다. 그 회사 대비 회사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니까 경쟁 회사들도 놓치지 않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채용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인턴십이잖아요. 네네네. 네, 좀 짚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LG 이노텍은 인턴십 전형으로 인재를 최대한 꼼꼼하게 챙기고 같이 함께할 인원을 체크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인턴십 전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노스텝 인턴십 전형이 어떠한 채용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어떠한 채용 공고가 나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다른 회사와 달리 낮 시간에 마감이 되니까 저녁 때쯤 마감이겠지 하고 있다가 제출 못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대신 안 되니까요. 유의해 주시고요. 6월 초에 서류 전형 결과가 나오고 온라인 인적성 검사가 예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면접 전형이 AI 영상 면접과 직무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턴십 전형이 7월에서 8월 중 한 달간 진행한 후에 그 안에서 최종 면접이 나온 후 최종 입사는 뭐 지원자의 졸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을 앞둔 분이라면 바로 입사, 한 학기가 남아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학기 졸업 후에 입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채용 분야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다른 회사들과 달리 균등하게 채용이 좀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정 직무가 좀 쏠려서 채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인턴십 전형들의 특징인데 이 회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전자 부품, 그리고
그리고 전사라고 해서 일반적인 오피스 직군 이렇게 나뉘어서 채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전자 부품 모두 할 거 없이 이 하드웨어 개발에 대한 이슈에서 많은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이 있을 예정인데요. 반도체용 서브스트레이트 선행 개발과 양산 개발, 디스플레이 관련된 마스크나 서브스트레이트 관련 선행 개발, 양산 개발을 구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곳들로 채용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장 부품 부분에서도 차량용 관련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전자, 전기, 그리고 전력전자, 재료, 소자와 관련된 전공자들을 우대하면서 채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공이 적혀 있는 것이 꼭 이 전공자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공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련이 있거나 학습에 이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봄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회사 측에 대한 안내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지원을 한 이 전공자들의 지원 대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이 전공자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관련된 지식이나 근무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할 텐데 사실 그런 이력들은 여의치 않으니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짧게 더 말씀드리면 전사 부분의 재경과 경영기획, 경영정보, I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제 추측컨대 재경은 한 2명, 경영기획 1명이나 2명, 경영정보 1명, IT 1명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세 내용을 통해 충분히 여추가 가능하니까요. 혹시 인문상경 계열인데 LG 이노텍을 희망하신다면 지원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채용 TO가 적기 때문에 다른 회사 대비 탈락할 확률도 높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오후 2시가 지원 마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 별표해 두시고요. 채용 설명회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그런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채용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단순히 그냥 회사 측에서 우리 이렇게 채용합니다라고 오픈을 하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 직무 선배들을 만나볼 수 있고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하는데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을 오픈으로 해서 직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점이고 많은 질문과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현업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러한 설명회 이제 영상을 보시고 특정한 SNS 채널에서 채팅을 남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질문을 하면 받아주질 않아요. 이를테면 연봉 어느 정도 돼요? 성과급은요? 크크. 일하다가 언제가 제일 힘드셨나요? 크크. 이런 식으로만 채팅을 남기면 본인의 질문이 채택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변하는 분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답을 할 수 있고요. 우리도 원하는 정보를 취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 잘 감안하여서 이 채용 설명회를 삐딱하게 보진 마시고요. 회사 측의 채용의 의지가 담긴 거니까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채용 전형별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1차 서류 면접, 그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LG 이노텍과 지원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모두 500자입니다. 가장 기본인 지원 동기를 묻고 있네요, 1번. 네, 맞습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LG 이노텍과 모집 분야를 같이 묻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우리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모집 분야인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500자 내에 함께 적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좀 빡빡한 자기소개서의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문항에는 문항의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를 함께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항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일단 LG 이노텍에 지원한 지원 동기만 적으면 곤란하다라는 점입니다. 명확하게 질문해서 모집 분야에 대한 이슈도 묻고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그냥 맨 마지막 문장에 이제 저는 전장부품 관련 하드웨어 개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러고만 문장이 끝나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걸 다 못 적었기 때문에 감점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자기소개서가 채점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2가지 조건 중에 1개를 안 적었는데 이 정도는 안 적고 그냥 나중에 면접 때 말할 수 있잖아요 라고 접근하면 그건 본인만 알아먹는 글이지 평가자가 원하는 글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지원 동기만 적는 건 지양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이 LG 이노텍이 포함된 그 특정 사업부에 관련된 요즘의 현황과 트렌드도 한 문장에 적혀지면 좋겠다는 사실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예시로 전체적인 문장의 구성을 지으면 좋을지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본인이 왜 LG 이노텍에 입사를 해야 하는지 혹은 본인이 왜 굳이 LG 이노텍의 그 모집 분야, 그 직무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뭐 직업관에 혹은 내 직장관에 LG 이노텍이 부합된다. 라는 말들 혹은 내 전공과 그 뭐 휴학 중에 근무했던 근무 경험이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서 평소에 근무하고 싶었는데 LG 이노텍이 그러한 점에서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혹은 본인은 좀 목표 지향적이고 비전어블한 확실하게 내가 꿈꾸는 좀 글로벌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싶었다는 점에 확신을 갖고 지원을 하고 싶은데 LG 이노텍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적극 하게 되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1등 기업에 지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다. 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나의 회사 선택 기준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작성하실 때 공학 계열 분들은 좀 답을 원하시거든요. 나는 좀 이렇게 군더더기 이런 거 싫고 뭐가 좋다라고 명확하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할 텐데 그거는 정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오셨잖아요.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선택 기준을 장만을 해주시는 것이 이러한 채용에서 유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됩니다. 확실하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유리할 테니까요.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의 특징과 현황을 적고 관련된 회사의 현황과 내용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지금 내가 지원하려는 개발 직군, 지금 내가 지원하려는 재경 직군의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적는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게 입사 후에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흐름으로 글이 나와주면 500자 이내에 담아야 될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포인트는 결국 회사 선택 기준 그리고 모집 분야에서 내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까지 적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쌤이 말씀해주신 이 구성으로만 적어도 500자 정말 알차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번 문항을 작성하는 중에 좀 유의해야 할 부분, 내용 면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회사의 현황만을 너무 나열하면 곤란합니다. 이를테면 1994년도 뭐 중국 후이성과 미국 어디에 법인을 만든 걸 필두로 2004년 사명이 개편된 지금까지 이어지는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1위에 R&D 100대 기업 중 12위에 해당하는 이런 벌써 200자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현황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요. 대표적인 시그니처의 하나의 키워드 혹은 2개까지의 키워드 정도만 적어주시면서 A, B 등의 현황을 통해 볼 때 LG 이노텍은 제가 생각했던 회사 선택 기준에 적합합니다. 글로벌 1등 내에서도 기술력의 스탠다드를 도모하는 기업에서 제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서 지원했다. 휴. 이걸 그대로 적으면 또 안 되겠죠?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적어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네. 현황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면 안 되고 본인에게 맞는 회사 선택 기준이 꼭 있어야 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핵심 포인트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번 문항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는요. 지원 분야를 위해 노력한 내용과 이를 통해 확보된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천자 이내로 적어야 되네요. 일단 천자라는 게 500자보다 좀 내용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적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뭐 다 500자인데 이 문항만 천자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것만 천자지? 하면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글자 수를 충족은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기준이라면 천자 기준이면 못해도 600자에서 700자 이상은 적어주셔야 합니다. 겸손 모드가 발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 이제 학부생인데 내가 경쟁력이 뭐가 있겠어. 그냥 소통과 협업으로 350자씩 700자 적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지원하고 작성할 때 유의할 점, 특히 2번 문항에서 유의할 점은 결국 직무에 대한 역량,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문항에 등장한 겁니다. 문항을 작성하시면서 유의할 점과 작성의 가이드를 준비된 화면과 함께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의 첫 번째는요. 결국 그 확보된 역량이라는 말, 왜 다른 회사는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여기만 왜 확보된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우리는 좀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무슨 역량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자세하게 무엇이 있는지를
희망하는 겁니다. 전공 지식이라든지 지식에 준하는 기사 자격이라든지 무언가 실무에 필요한 혹은 전공 기본기를 역량으로 할 거라면 명확하게 특정한 교과목에 무슨 과목, 무슨 내용을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재해달라는 회사 측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AI 영상 면접이나 직무 면접 때 해당 지식을 정말로 보유했는지 추가적인 질문도 우리에게 놓여질 것이니 대략적으로 적어서는 곤란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대략적인 거겠죠. 하드웨어 전반에 대한 지식을 두루 익혔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오답이고 노답입니다. 그거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지식의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경험을 길게 적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경력기술서나 경험기술서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확하게 있었던 사실만을 최대 5문장 이내로 적어주시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지 스토리텔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경험을 일방적으로 나열할 때 그때 제가 자작자동차 동호회 때 일입니다. 3회 대회에 출품했고 장려상이 목적이었는데 팀원 10명 중 2명이 나갔어요. 많이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잡고 각자의 역할을 재분배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단계로 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나열을 하다 보면 글자 수가 모자라고 안 적어도 될 걸 더 적으니까 글자 수가 넘쳐나서 터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따라서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꼭 해야 할 말만 적고 내가 강조할 역량만 명확하게 기재해달라. 무슨 지식, 무슨 기사 자격을 통해 확보한 혹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광학 관련된 무슨 지식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다. 교훈이나 느낀 점을 적는 게 아니다. 교훈이나 느낀 점을 적는 건 어쩌면 아닐 것이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2번 역량기술서 작성 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문항도 만나볼게요. 자, LG 이노텍의 3가지 핵심 가치, 고객 가치, 새로운 시도, 집요한 실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실천한 본인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모두 500자로 적는 겁니다. 실패보다는 성공 사례가 좋겠죠? 예, 그렇긴 한데요. 네. 대부분 성공 사례가 기억들이 안 나십니다.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오히려 실패했던 기억만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게 되죠. 실패를 적고 성공으로 이어지는 플로우도 좋습니다. 하지만 글자 수가 500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굳이 원하신다면 실패를 한두 문장으로 최대한 줄여주시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문항의 의도는 결국 회사의 핵심 가치에 부합되는 지원자의 강점이나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역시 LG 이노텍. 앞서 살펴봤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인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결국 이 핵심 가치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요한 실행이 이어지게 되고요. 집요한 실행과 함께 자기가 맡은 업무와 분야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와 역할, 상황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 결국 고객이 원하는 필요 가치만큼의 제품과 기술력이 상승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누가 보면 회사 담당자인 줄 알겠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해석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객 가치를 드높인다라는 걸 포커스를 두고 핵심 가치가 하나만 엄청 쓸 게 아니라 2가지를 쓰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는 점입니다. 해서 저라면 고객 가치를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혹은 집요한 실행을 통해 고객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사람, 이 고객 가치를 축으로 두고 나머지 둘 중 하나를 잡아서 본인의 과거 경험과 결부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문항을 작성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결국 본인이 너무 장황하게 에피소드를 서술하셔서는 곤란하다는 점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과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을 쭉 하다가 결국 마침내 최종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그냥 글을 열거하면서 500자를 적으면 핵심 가치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될지도 모르고 채점을 하기도 모호한 자소서가 될 수 있으니 그러한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문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에피소드를 말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남은 기간 보름 동안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자료 검색을 집중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편집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했습니다. 이 과정 끝에 저는 팀 리더로 폭넓게 일을 했기에 도전적 실행, 집요한 실행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글이 끝나면 이게 이제 토익 RC 파트 7 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독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적기보단 명확하게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생각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고자 계획하여 실행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3인칭 관찰자가 되어서 그 당시의 나의 모습과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그려지듯 보여주는 그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요. 성공 경험이 좋지만 실패 경험이 있다면 실패를 통해 뭘 느꼈는지의 교훈을 2문장 가까이는 적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소서마다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텐데 이번 LG 이노텍의 자소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글자 수가 2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적습니다. 하지만 말이 2번 문항이 적은 거지 이 2번 문항도 뭐 앞서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본인의 강점이 3가지다라고 하신다면 330자씩 3개를 적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엔 결국 글자 수가 적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1, 2, 3번 전체적으로 글자 수는 어떻게든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 적은 글자 수 내에서 적어야 될 내용만 담백하게 적어야 된다. 기름기를 최대한 빼야 된다. 형용화 수식 어구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해야 할 강조와 과거 경험을 통한 성과들 위주로 해야 할 말만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2번째는 문항의 중요도인데요. 3번 문항이 1번, 2번보단 덜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1번과 2번 문항이 지원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원 직무와 직군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자의 강점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점의 많은 비중은 분명 명확하게 회사 측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1번과 2번 문항에 힘을 좀 실어주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유의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정도 적으면 회사 측 평가자가 잘 이해하지 않을까. AI가 나중에 영상 면접 때 자소서를 잘 축약해 주는 것, 2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역할을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할 표현들, 강조할 포인트만 잘 작성해 주신다면 서류 전형에서의 어려움은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